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 박쌤입니다.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좋은 물 좀 많이 챙겨 드셨나요? 우리 건강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물이거든요. 다른 어떤 약보다 정말 물이 진짜 좋은 약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물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요. 그냥 목마를 때나 이렇게 한 번씩 먹는 게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꾸준히 계속 채워줘야 되는 게 또 물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했을 때 ATP 안에서 가수분해, 물이 첨가돼야만 분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신경계가 잘 전달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물이 매개체가 되지 않으면 전달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책이에요. 우리는 매일 독을 마시고 있다라는 책인데, 여러 가지 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자가 누구냐면 허현회 씨라고 아마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좀 황당하긴 한데 성균관대 법대를 나와서 신문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와 정당에서 활동을 했고 또 기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일반인들이 모르는 정보들을 많이 캐치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많은 몇 권의 책을 냈단 말이에요. 이제 좀 너무 과격하게 책을 냈었죠. 그래서 의사에게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할 72가지 이유 막 이걸 낸 그분인데 이분이 이제 너무 극단적인 거를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사실 그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었는데 현대에 와서 좀 바뀐 거조차도 수용을 안 하고 옛날 방식을 그대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TV에서 암이 걸려서 산에 들어갔는데 또 이제 어디서 약간 추적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암에 걸렸는데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담배는 해롭지 않다. 결국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원래 담배가 이제 해롭다고 연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 성면의 폐해를 덮기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끝까지 믿었던 거죠. 그 담배라고 하는 게 옛날에 그 담배 잎을 바로 말려가지고 빻아서 찢던, 그러니까 파이프에다 피던 담배와 지금 우리가 이제 일반 시중에서 피는 담배의 차이점을 전혀 생각 안 하고 음모론 비슷하게 계속 주장을 하시다가 좀 안타깝게 세상을 좀 뜨셔서 너무 극단적이라는 표현도 많이 들으신 분인데 어쨌든 간 기자 생활을 조금 오래 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은 정보들을 갖고 있을 거고요.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독성 물질에 대한 보고서다. 매일 얼굴과 몸에 바르는 화장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는 생수, 매 순간 들이마시는 실내 공기, 필수품이 되어버린 생활용품들의 교묘히 숨겨진 독성 물질에 대해서 집요하게 탐색함으로써 이렇게 쭉쭉 나가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단순히 물에 대한 얘기뿐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얘기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목차를 보게 되면 되게 이제 1장은 피부가 얼고 있다 해서 경피독에 대한 얘기가 되어 있고요. 2장은 이제 화장품의 원재, 그래서 이것도 이제 화장품이 얼마나 해로운가에 대한 얘기인 거고, 3장이 이제 생수는 가공식품이다라고 이제 챕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부분은 이 책에서는 3장만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4장에서 단맛의 역습, 그래가지고 이제 액상과당이 얼마나 독극물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5장에서는 음식을 닮은 가짜 음식, 그래서 이제 프림은 마가린 가루다, 뭐 이런 거. 악마가 전해준 음식 라면과 햄, 방사선 살균식품은 DNA를 변형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고요. 6장에서는 식탁 위에 점령군들,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식탁을 지배했느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GMO는 생체 실험이다, 뭐 이런 챕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7장에는 이제 천연소금은 약이다. 그래서 천일염은 고혈압 등 만성 질병을 막아준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린다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공기에 대한 얘기인데 집 밖보다 집안이 위험하다. 그 다음에 9장은 이제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악마는 우리 옆에 있다라는 챕터예요. 9장은. 첫 번째가 뭐냐면
시체가 썩지 않는다. 테플론에서 갭스톤으로 듀폰의 장기 집권 업무, 화재가 위험할까 방염제가 위험할까, DDT가 부활하고 있다. 진정한 악의 축, PCB, 그다음에 이제 수은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이게 되게 광범위하게 연구가 돼 있는 책이고 내용들은 사실 실질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TV에서 이분이 그 암에 걸려 있었는데도 담배를 피는 모습이 나오고 그이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그 정도로 이렇게 그런 분은 아니에요. 우리한테 많은 좋은 정보를 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면 이제 들어가는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인류는 멸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굉장히 심각하죠. 사실은 그리스에서는 지금 48.8도까지 올라갔다 합니다. 50도거든요. 50도까지 올라간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일본은 지금 물난리가 났죠. 터키에서는 산불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또 폭우로 엄청나게 또 다 잠겼죠. 중국도 댐이 무너지기 직전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9호 태풍, 10호 태풍, 11호 태풍이 몰아치면서 이재민이 31만 명이 나왔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는 멸종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굉장히 두렵죠. 근데 정말 다행이지 않아요? 중국에서도 폭우로 난리가 났고 한 달 내릴 비가 하루 만에 쏟아부었고요. 일본도 예상이 지금 한 달 내릴 비가 이틀 만에 다 올 거랍니다. 500mm가. 그러면 이제 거기도 또 심각한 수해가 나겠죠. 이게 왜 이럴까? 그럼 이게 진짜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일까? 뭐 탄소에 대한 문제일까? 뭐 여러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가속화됐다는 게 문제죠. 많은 사람들이 탄소 배출하고 뭐 탄소 발자국 얘기도 하는데 탄소는 그렇게 지금은 이제 이미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닌데 더 심각한 게 메탄이거든요. 소나 돼지들이 내뿜는 가스나 트림으로 내뿜는 그 메탄 가스들이 훨씬 더 지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탄소 같은 경우는 산호초나 이런 것들이 다 끌어안고 바다에서도 탄소를 흡수를 해버리는데 메탄은 흡수를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심각한 문제를 좀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 빙하기가 완 다음에 다시 이제 해빙기가 되고 다시 빙하기가 오는 게 지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 보게 되면 생명체에 필요한 것은 합성 물질로 왜곡된 단순 칼로리가 아니라 각 성분이 조화를 이룬 천연의 음식, 천일염, 햇빛, 맑은 물, 맑은 공기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다는 거죠. 대중의 합성 물질과 천연 물질의 혼동을 유도하는 거짓 선전에 쉽게 세뇌되는 까닭은 주로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주류 언론을 통해 과학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속고 있다는 거죠.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위험한 게 공기고 그 다음에 물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물 공부니까 물에 대해서 이제 3장만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챕터 제목이 뭐냐면 생수는 가공식품이다. 그럼 왜 우리는 생수를 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가공식품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유통기한이 2년이라는 거죠. 집에서 물을 컵에다 떠놓고 2년 동안 보관했다 드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정상적인 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입장에서 많이 이제 기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챕터 1은 뭐냐면 이제 1장은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산성수다. 산성수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성비를 피하기에 비 오는 날에는 고국산을 챙긴다. 산성비로 인해 체액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 탈모에서 피부염, 심장질환, 암 등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산성비는 피하면서 산성 음료는 거리낌 없이 들이킨다는 것이다.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산성비는 맞으면 머리 빠진다고 생각하죠. 차라리 머리 빠지는 게 낫죠. 내장이 다 썩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산성수를 벌컥벌컥 마신다는 거예요. 특히 물을 떠나서도 몸 안을 가장 산성화시키는 건 뭐냐면 설탕이거든요. 달달한 음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달달한 음료 그럼 바로 지금 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콜라 사이다 이런 걸 떠올리시거든요. 콜라 사이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다 훨씬 더 당도가 높은 게 뭐냐면 인용 음료들이에요. 스포츠 음료들 안 달게 느껴지지만 설탕이 어마무시하거든요. 또 예전만큼 그 열풍은 죽었지만 엄마들이 아이들 건강을 위한다고 아침마다 먹였던 아침 이슬 아니 뭐 하여간 그 있었죠. 아침 햇살. 거기 설탕이 콜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되게 위험한 음식이에요. 두유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걸 그냥 뭐 아이들한테 건강에 좋다고 먹인 거죠. 그래서 비는 피하면서 왜 물은 안 피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저자는. 물이 산성수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마시는 역삼투압 정수기 되는 물은 산성수다. 산성비는 건축물이나 기계 등을 불식시키고 산성수는 모든 생명을 죽이고 불식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이다. 비는 피하면서 왜 물은 그걸로 마시냐는 거예요. 역삼투압 정수기로 정수한 물은 중금속뿐만 아니라 미네랄, 박테리아 등 모든 물질을 여과하기 때문에 정수되어 나오는 물은 증류수며 산도 5.8에서 6.2 정도의 약산성을 나타낸다. 증류수이고 약산성인 물은 비타민 같은 영양소나 미네랄, 효소 등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면역 체계를 크게 무너뜨리므로 다른 방법으로 미네랄을 보충할 기회가 적은 유아들은 피해야 한다. 게다가 역삼투압 정수기는 물의 낭비가 많아서 보통 20%만 사용하고 80%는 버려지게 된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정수기의 구조는 제가 이제 역삼투압 정수기나 이제 나머지 정수기에 대해서 할 때 좀 강의를 해드릴 거지만 역삼투압 정수기 뒤에 보시게 되면 선이 두 개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들어가서 저장되는 용이고요. 하나는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 있다는 거죠. 물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물 부족 국가거든요. 물 낭비를 하시면 사실 안 돼요. 그래서 노상하는 그 물절약 캠페인들이 어떤 게 있죠? 변기 안에다가 벽돌 하나씩 넣어놓기 운동도 있었고요. 그래서 물량을 적게 쓰자고. 또 설거지할 때도 물을 받아놓고 쓰자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음용수를 이용하는 상수도 물은 그렇게 대부분을 흘려보낸다라는 거예요. 저자의 말에 의하면 80%의 물은 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물은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물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버려지는 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05페이지에 보게 되면 역삼투압 정수기로 여과한 물처럼 산성수이고 동시에 증류수인 물은 실험실에서 의약품 실험을 할 때 또는 공장에서 반도체의 표면을 세척하거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노심을 냉각시키는 데 사용하는 물이지 생명체가 먹는 물은 아니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맑은 샘물이 없다면 차라리 수돗물이 더 좋을 수 있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우리나라 가정의 90%는 제가 알기로 역삼투압 정수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거 왜 쓰세요? 그리고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찝찝하니까요. 걸러야 된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염소 이런 것들 걸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걸 걸렀는데 증류수를 먹어가지고 몸이 썩어요. 그 문제라는 거죠. 그럼 뭐 좋은 정수기를 쓰세요. 하나에 한 800만 원 하는 거 쓰세요. 그러면 좋죠. 그게 안 되니까 뭐 싼 거 찾다 보니까 그걸 쓴다고 하는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뭐냐면 차라리 수돗물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얘기를 드리면 이제 깜짝 놀라실 분들이 되게 많은데 108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장균 등 세균의 대부분은 인간에게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등 유익한 작용을 하고
건강에는 거의 해를 끼치지 않는다. 계곡물이나 지하수가 살아있는 생명수인 까닭은 세균 미생물이 적절히 함유돼 있어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 이해는 되는데 대장균이 해를 안 끼친다고요. 대장균 많으면 설사를 하잖아요. 식중독 걸리잖아요. 근데 대장균이 진짜 나쁜 균일까요? 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세요. 대장균은 중간균이에요. 유해균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균에 속한다고요. 균총이 깨졌을 때 나쁜 짓을 하는 것뿐이지 원래 분류를 하게 되면 중간균이에요.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 세 가지 균이 있는데 대장균 같은 경우는 중간균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좋은 역할도 안 하고 나쁜 역할도 안 해요. 유익균이 득세를 하면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유해균이 득세를 하면 나쁜 역할을 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대장균이 있음으로 해서 내 면역 체계들이 어떻게 돼요? 스파링 파트너들이 돼서 자가 면역 질환을 안 일으키거든요. 해충들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있는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심각하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은 차라리 수돗물이 더 낫다는 거예요. 역삼투압 정수기 물보다 이 저자는. 이번에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도쿄올림픽에서 트라이애슬론 그러니까 3종 경기, 천인 경기 말이에요. 트라이애슬론 똥물에서 했잖아요. 휴지가 붕붕 떠다니는 그 똥물에서 했지만 그 사람들 대장균 식중독 걸렸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111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면역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연의 물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어야 한다. 천연의 물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지켜주는 물은 아무런 화학 처리를 하지 않은 물, 자연에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물이어야 한다. 근데 현대인들은 이 자연에 존재하는 물 자체를 먹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전부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수도까지 부정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염소가 있고 염소가 넣어서 균들을 없애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정수기를 사용하는 건데 어떤 정수기를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천연의 물은 그 자체로 부작용이 전혀 없는 훌륭한 이뇨제다. 관상동맥 현전증이나 뇌졸중, 심부전증, 당뇨병도 고혈압과 관련된 합병증들은 천연의 물과 천연 소금이 부족한 상태인 탈수현상에서 오는 질병이다. 그러니까 천연의 물을 먹으면 이런 질병들이 안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지금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산성비가 내리는데 그 물이 들어가서 다시 물로 솟아서 나오는데 그 물을 어떻게 믿고 먹을 수 있냐는 거죠. 112페이지에도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약 알칼리성인 천연의 물은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하는 리파제로 활성화시켜 체지방을 줄여진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좋은 물은 지방을 녹여주는 게 이 기전이에요. 약과 가공식품을 줄이고 천연의 물과 천연의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서 적당한 운동을 하면 아무런 부작용이 없이 1, 2개월 안에 10에서 20kg을 쉽게 조절할 수 있다. 여성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얘기죠. 10에서 20kg가 빠진답니다. 여기서 한 10kg 정도는 뭘까요? 똥의 무게일 거고요. 나머지 몇 킬로 정도는 뭐 이제 체지방이나 이런 얘기들이겠죠. 결국은 천연의 물, 그러니까 미네랄이 풍부한 물 같은 경우들은 이렇게 지방도 녹여주지만 변비도 해소해주고 이런 것들로 몸을 깨끗하게 정화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은 pH 7.4에 가까운 약 알칼리성을 띠면서 비타민,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황, 철, 인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고 합성 화학 물질이 들어있지 않은 물을 말한다라고 해놨어요. 근데 이런 물을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생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희 선친께서도 살아생전에 저희가 이제 저쪽 경기도 원당에 살 때인데 아버지랑 살 때인데 약수물 너무 좋다고 그걸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죠. 비가 많이 오면 물량이 늘어요, 줄어요? 그랬더니 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물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결국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못 드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챕터 3가 뭐냐면 몸이 산성화되면 암세포가 자란다예요.
114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종 암이나 만성질환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약이나 가공식품을 통해 체내로 들어오는 합성화학물질뿐 아니라 역수암투압 정수기를 통해 산성으로 바뀐 물을 마시는 것도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라고 책에 아예 기술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충분히 설명드릴 거예요. 어떤 책 가지고 역수암투압 정수기를 고발합니다라는 책을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거예요.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산성화된 혈액은 혈관뿐만 아니라 신장, 심장, 간 등을 부식시켜 고혈압, 신장질환, 각종 암의 주요 원인이 된다. 7.4, pH 7.4에서 7.5인 약알칼리성 물을 먹어야 우리 몸은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심각하죠? 11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약 알칼린이 인체에서는 암세포가 자라지 못한다는 말은 천연의 야채와 과일을 통해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중성인 염화세슘이나 알칼리인 세슘을 혈액에 강제로 투여하는 방법으로 약 알칼리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심장 부정맥이나 사망 등 치명적 부작용이 일어난다. 인체는 외부에서 강제로 투여한 물질에 의해서 절대 약 알칼리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은 기자 출신이라 그랬죠. 기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얘기는 별로 안 하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물이나 과일, 채소 등을 통해서 우리 몸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는 과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딸기 같은 경우도 사실 5월 달이 이제 최고로 나는 시기인데 지금은 4월 정도면 딸기가 끝나버리거든요. 과연 이게 천연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과일조차도 우리가 이걸로 몸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지. 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양평에 있는 처갓집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는 이제 뭘 하냐면 약간 이제 마당하고 앞 공터 같은 데다가 이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기르세요. 농약을 안 치시죠. 그런데도 한 군데다가는 농약을 치세요. 고추예요, 고추. 왜냐면 고추는 입마름 빼기 돌고 전멸을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안 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고추 드실 때는 끝다리를 좀 잘라내고 드시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란 그 상추나 오이나 이런 것들 보면 아삭이 고추나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크기도 제각각이에요. 어떤 건 크고 어떤 건 작고. 그런데 되게 맛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농약 안 치시거든요. 11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만성질환은 약, 가공식품, 화장품, 대기오염, 왜곡된 물 등으로 면역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생긴다. 망가진 생명체가 어머니 자연으로 돌아가면 쉽게 회복되는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자연에서 왔기 때문이다.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TV에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나는 자연이다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프로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그거 다 불법 건축물이거든요. 개인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자기 자신은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다고 뭐 화학적인 농사를 짓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큰 피해는 아니지만 광범위한 범위에서 본다고 한다면 뭐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은 또 다 파괴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도시의 생활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제 가공된 채 봉투나 캔, 병에 담긴 과일은 위험하다. 근데 되게 맛있잖아요. 황도 병원에 입원하고 항상 선물로 사갔던 저희 어릴 때. 복숭아, 귤, 포도 등 먹기 좋게 껍질만 제거한 음식들의 비밀은 염산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그 껍질을 벗기는데 염산에다 넣었다 뺀다라는 거예요. 염산 처리를 해서. 독성과 부식성이 강한 염산을 이용해 껍질만 녹인 후 합성 카제인 나트륨으로 혼합해 염산을 중화시키는 것이다.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순살치킨. 그 뼈를 어떻게 바를까요? 일일이 바를 것 같으세요? 하여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챕터 4에는 뭐라고 되냐? 슈퍼용 생수는 가공식품이다. 판매용으로 생산되는 모든 생수는 방부제와 살균제, 포백제, 보존제 등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이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얼마라고요? 2년입니다.
지금 집에서 수돗물을 받아다가 컵에다가 플라스틱 용기에다 아니고 그냥 빛이 비치는 통과되는 그런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햇빛에 놓고 2년 동안 둬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생수는 괜찮아요. 122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수를 담는 페트병에는 1급 발암 물질인 프탈레이트와 비스페놀 A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 호르몬 등이 녹아나오고 있다. 자,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런 처리들을 다 하거든요. 거기다가 소독제를 쓰잖아요. 그 병을 소독해서 물을 담아야 되니까. 그 소독제하고 햇빛이 만나면 불온산염이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불온산염은 1급 발암 물질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마시는 거죠. 또 여기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소화불량, 만성설사, 위장내 이상 발효, 위산과대에 효과가 좋다는 광고와 함께 시판되고 있는 알칼리 이온수는 사실 정수기가 아니다. 1960년대에 일본에서 개발된 의료용 기기로 알칼리수를 응급 환자의 위산을 중화시키기 위한 약물로 쓰기 위한 것이다. 병원에서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알칼리액은 순수한 증류수인 중성의 물을 전기분해하여 얻은 것으로 치료에 필요할 때 단기로 사용하는 약물이지 평소에 음료수로 섭취할 수 있는 물은 아니다라고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자, 만약에 그 이온수기가 정수기면 전자가 가전 매장에서 팔아야 돼요. 근데 이온수기 어디서 팔아요? 의료기 상가에서 팔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의료기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한테는 좋죠. 제가 본 사람 중에 진짜 무지한 사람 한 번 봤는데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좋은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그걸 떼고 이온수기를 달아줬어요. 아이를 위한다고요. 그게 진짜 위험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환원수도 사실은 물을 전기분해할 때 음극에서 발생되는 물로 알칼리 이온수와 동일하다. 즉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물이다. 수소수는 자연의 물에 인공적으로 수소를 다량 첨가한 물로 역시 변형된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물로서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물이 현재는 없다라는 거예요. 슬프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5장이 페트병이 성조숙증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불러온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 비스페놀 A하고 프탈레이트 이런 것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성조숙증을 불러오죠. 환경 호르몬은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에스트로겐 역할을 한다라는 것은 성조숙증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생리를 시작한 거는 지금 10년도 더 됐어요. 그게 최초의 사례이긴 하지만 7살 여아가 뭐 하여간 생리를 시작해서도 뭐 문제가 됐던 케이스도 있고요. 소아아동병원에서요. 서부역에 있는 거기다 또 요즘 남자들한테 어떤 병이 많이 돌아요? 거유증이 많이 돌죠. 거유증은 여성 유방화 돼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면 에스트로겐 때문이에요. 그럼 그게 에스트로겐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이죠. 환경 호르몬.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먹었던 페트병의 물이라든지 또 우리가 호흡에서 들어오는 것들, 경피독으로 들어오는 것들, 또 뭐 알게 모르게 성장 호르몬, 소나 돼지나 닭을 더 키우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많이 먹였는데 그런 것들을 육류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에는 에스트로겐이 환경 호르몬, 에스트로겐 아니죠. 에스트로겐 역할을 하는 환경 호르몬이 축적되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물을 고를 때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될 땐 먹어야 되겠지만, 그것까지 말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물을 선택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또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